안녕하세요. 효원입니다. 청포도의 계절 7월달인데요. 엊그제 7월에 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우리가 절기상으로 7소대, 소서, 대서가 들어있는데요. 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더위, 즉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복중에는 우리가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음식은 삼계탕이지요. 올여름에도 전복이 듬뿍 들어간 그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1번째 시간으로 갑오편인데요. 갑오편 중에서도 이제 일간 갑목은 어떤 사람이고, 또 갑오일주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또 갑목일간이 여름에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또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목 하면 큰 나무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고서 중에 적천수에는 갑목, 참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천.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우리 고서에는 큰 나무니 무슨 소나무니 전나무니 이런 얘기는 없고, 갑목은 참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어 있는 성질을 말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 곱게 뻗은 것을 갖다 갑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소나무다 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목의 성질은 이렇게 위로 뻗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오행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이라고 하죠. 곡직. 이제 곡이라고 하는 건 구불곡자에다가 고직자를 쓰게 되는데, 굽은 것은 을목을 말하는 것이고 곧은 것은 갑목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오상으로는 목은 인이라고 했죠. 인. 그래서 목일간들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목일간들이 의외로 또 인정이 많고 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목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리목이라고 했죠. 대리목. 이제 큰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전나무, 또 우리 집 지을 때 쓰는 어떤 동량목, 이런 것 큰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갑목일간의 특성으로는 인우자간이라고 했죠. 인우자간. 네 글자로 인우자간이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좀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사람, 갑목일간들이 좀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강하고 좀 고집이 세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일간들이 좀 간섭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아주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목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목은 방향은 동쪽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초록색이죠. 나무잎 색깔 초록, 뭐 파란색, 또 뭐 청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목은 간, 담이죠.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중에서는 우리가 목은 눈, 또 신경계통을 말한다. 신경계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경계통 이상이 생길 때는 어떤 그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판단력 저하, 또 인지기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마비 증상, 그 다음에 떨림 증상, 그 다음에 통증, 또 이게 심해지면 어때요? 간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이게 간질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또 그 파킨슨,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목이 이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번 간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두 번째 그 갑오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갑오 일주 하면 타오르는 장작불이죠. 불상으로. 목은 나무고 오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비유한다. 그래서 갑오일주들이 좀 개성이 강하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갑오일주들은 또 일제에 이렇게 식상을 둔 사람은 달변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일제에 이렇게 식상을 둔 사람들은 마을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청산유수죠. 근데 문제는 갑오일주는 이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명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2운성은 이 사지에 해당되거든요. 사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외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죠. 정신적인 면. 그리고 좀 이 사지가 겸손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정말로 그 명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들은 이렇게 큰 마음하고 속마음이 이렇게 잘 융화를 이루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불안, 또 의외로 또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고독감. 그래서 갑오일주들은 그 이 두 마음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갑오일주들은 그 쌀로는 홍염쌀이라고 하죠. 이 홍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적인 매력, 개인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어떤 이성 간의 그 인기살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성살로서는 도화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화는 이건 그 개인적이기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말하는데요. 대중적인 인기살. 이게 일지에 도화를 둔 사람들은 좀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뛰어나서 대중적 인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염은 어떤 개인적인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그 인기살이라고 하면 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인기살을 말한다.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갑오일주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십성으로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갑오일주는 목생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된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은 한 우물을 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관은 좀 다릅니다. 상관은 좀 호기심,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둔 사람은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상관을 둔 사람들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서 아주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일지 식상은 처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일지에 자식을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성 문제를 한번 보면,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배우자 궁.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이 오면 식상은, 이거 식상이잖아요. 식상은 관을 극하죠. 그래서 원래 배우자 자리는 관인데 식상이 와서 관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우리 고서에는 득자부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지에 자식을 둔 사람들은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 낳고 이별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일제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오면 부부간에는 조금 불화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간목의 오화를 보면 사지에 해당되죠? 사지. 그래서 일지 사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을 추구한다. 정신적 활동. 사지를 둔 사람은 겸손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지를 추구한 사람은 영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일지에 사지를 둔 사람은 촉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갑오일주의 어떤 겉마음하고 이렇게 속마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갑오일주만 보고 명랑하다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의외로 이렇게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기왕 12운성이 나왔으니까 12운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간일 경우에는 계절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간목은 봄이니까 같은 지지로 같은 계절, 동절. 인묘지는 같은 계절은 묘광세다. 간목이 인을 보면 녹, 간목이 묘를 보면 왕, 간목이 진을 보면 새. 그 다음에 반대 계절에는, 봄의 반대는 가을이잖아요. 신유술, 충이니까 신유술. 이렇게 반대 계절에는 절태양이다. 그 다음에 전생. 봄의 전 계절은, 봄의 전에는 겨울이잖아요. 해자축. 겨울은 전생, 생역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후병. 봄 다음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사오미 여름은 후병, 병사묘에 해당된다.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인 경우에 같은 계절, 인묘지는 녹왕새, 그 다음에 반대 신유술은 절태양, 그 다음에 전생, 해는 생욕대, 다음 계절 후병, 병사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간하고 음간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양간일 경우에 음간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되고, 양간이 되면 음간은 쇠가 되고,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이 된다고 그랬죠. 이건 생사,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욕 보면 병난다. 대세, 축구선수의 대세는 센 놈이다.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생욕 대묘만 알고 있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 이렇게 이 6가지만 알면 음간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간목이 오화를 보면, 간목은 봄이고 오화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름은 후병이잖아요. 병사묘, 사오미는 병사묘니까 사, 오, 미, 병사묘잖아요. 그러니까 갑오는 사지가 되겠죠. 그러면 을묘는, 을오는
생사라고 그랬죠? 그 자동으로 생지가 된다. 생사. 생사, 사생은 똑같이 간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을 한번 보면은요, 지장간의 갑오는 지장간의 자기 기운, 오화의 자기 기운은 천간으로 가면 정이죠. 그 다음에 왕지는 자기 기운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병만 있는데 유일하게 오화는 너무 열기가 뜨거우면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열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설해주는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병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왕지는 자기 기운만 있는데 유일하게 오화만 이렇게 기토가 들어 있다. 그래서 간목의 오화를 보면 식상, 이것도 식상이죠. 병화를 봐도 식상. 중간에 유일하게 재성이 들어있습니다. 재성. 간목이 기토를 보면 목국토 재성이죠. 그래서 식상, 병, 정화가 오화를 보면, 병화가 오화를 보면 왕이죠. 정화가 오화를 보면 록이죠. 그래서 이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있죠.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거기다가 아까 사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면을 추구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식상이 록왕으로 들었다는 것은 활동적이고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육친으로 보면 식상은 자식이잖아요. 여명의 자식인데 자식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똑똑한 자식을 둔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자식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달한 자식을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재성, 기토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기토가 오화를 보면 이건 록이잖아요. 그래서 록이라고 하는 것은 록왕세, 그래서 전성기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록이라고 하면 재성이 록으로 들어있다는 건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승부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다. 그런데 사지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면 거부가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고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죠. 여기도 뭐 부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가사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무슨 요즘에는 뭐 주식을 한다든지 또 쇼핑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성향 자체가 이렇게 식상을 뒀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부친이 굉장히 재력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하면 여명 후에는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지기 때문에 늘 재산 관리는 잘 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째 갑오일주의 성향으로는
첫 번째 좀 개성이 강하고 열정적이다. 두 번째, 좀 책임감이 강하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중심이 강하고 또 그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지에 들었기 때문에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고독하다. 그래서 갑오일주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둘이 어떤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갑오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갑목이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조우상으로 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한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또 이렇게 약하면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조하는 경신금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수원 역할을 하겠죠. 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화기운을 좀 설해주는 토가 필요한데 음토, 양토는 좀 설해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토, 축토, 진토, 이처럼 이렇게 좀 음토가 있으면 화기도 설해주고 또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 복중에 또 갑오일주를 논하다 보니까 온몸이 더 열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을미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